자, 이제 8번부터는 수열 파트 들어왔어요. 자, 수열의 문제 볼 텐데, 자, 8번부터 볼 거예요.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조금 몇 가지 있을 거야. 뭐 N은 즉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1차항의 개수가 공차라든지, 뭐 SN은 상수항 없는 N에 대한 2차식,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2배를 하면 공차,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것보다는 먼저 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파악해 줘야 되냐? 자,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칙을 발견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규칙을 그냥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은 그건 너무 어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칙을 잘 볼 수 있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고정된 것과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것을 항상 분리시켜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즉, 그 변화하는 것에 있어서 뭘 봐야 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규칙을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뭘 볼 거냐면 등차도 똑같이 바라봐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실전에서 시험장 들어갈 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 등차 수열에서 몇 가지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등차 수열은 항수가 커질 때 똑같은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잖아요. 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자, 두 개의 항을 만약에 더하고 있냐, 아니면 두 개의 항을 빼고 있냐, 이러한 관점에서만 볼 겁니다. 그럼 만약에 빼고 있다를 먼저 볼 건데, 자, 얘가 무슨 말이냐? 자, 뭐 A5항으로 볼게. A5항 빼기 A3항, 이걸 볼게요. 자, 말 그대로 가운데 빼고 있죠? 그러면 잘 봐봐. A1, A2, A3, A4, A5 이렇게 나열을 할 텐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수가 커질수록 똑같은 값을 계속해서 뭐한다? 더해 나간다 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3항과 5항을 뺐기 때문에 무슨 말? 여기부터 여기까지 뭘 보겠다? 차이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차이를 봐봤자 모두 다 뭐로 표현될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공차로만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등차 수열에서 차로 형성이 된다면 모두 다 뭐로 표현이 가능하다? 공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거기 때문에 몇 칸 차이? 두 칸 차이. 따라서 공차도 몇 개? 두 개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기로 이루어져 있다. 무조건 뭐로 보자? 공차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합골은 어떻게 푸는 거냐? 자,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뭘 볼 거냐? 대칭의 구조를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합을 구할 때는 항상 한가운데 있는 값, 그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말할게요. 평균에다가 항수를 곱해주는 게 실제로 합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냐 살펴볼게. 2항과 3항과 4항을 들고 와볼게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항이니까 공차를 한 번 더 했겠죠.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한 전항으로 가니까 반대 방향 가니까 뺄 거예요, 공차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A3 플러스 D 이렇게 표현될 거고, 얘는 A3 빼기 D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항을 더하는 것은 이 세 개를 더하는 거와 똑같죠. 근데 가운데 기준으로 한 칸씩 갔기 때문에 대칭의 구조로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D 플러스 D 상쇄. 그럼 누구만 남아? A3항만 몇 번 곱해? 세 번 곱하는 거래. 세 번 더하는 결과와 똑같죠. 그래서 정답 3A3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A3은 뭘 의미해? 얘는 한 가운데 있는 값, 즉 평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뭘 뜻할까? 내가 더한 게 몇 개였기 때문에 3개였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적힌 거예요. 그러면 쌤이 한가운데 있는 애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있는 애와 맨 뒤에 있는 애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거 자체가 평균이 될 겁니다. 됐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풀 모든 등차 수열의 문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겁니다. 합이냐 차이냐.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등차 수열 역시 수열이기 때문에 규칙을 바라봐야 되고
고정된 것과 변화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번부터 볼게. 등차 수열 AN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70이래요. 그러면 저거를 일단 식으로 적어야겠죠?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70이래요. 자, 잘 봐야 돼. 자, 내가 어떻게 푸는지 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봤더니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240이요. 자, 다시 첫째 항부터 변화가 없어요. 고정된 값이에요. 볼 필요 없어요. 규칙을 보기 위해선 변화를 살펴라. 어디가 바뀌었어? 10항까지였는데 갑자기 20항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누가 추가된 거야? 11항부터 20항까지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나는 걔만 적을 거예요. 11항부터 20항까지 얘만 적을 거예요. 그렇죠? 자, 1항부터 20항까지가 240이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 그치, 170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첫째 항부터 고정된 거, 변함없는 거. 20항까지였는데 다시 30항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몇 항부터 몇 항까지가 생긴 거야? 21항부터 그쵸, 30항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21항부터 여기는 빨리 적읍시다. 땡땡 플러스 A30. 그럼 이 값만 알게 되면 실제로 첫째 항부터 30항까지는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 그치? 그럼 문제로 풀어봅시다. 어라? 봤더니 몇 칸 차이나? 10칸 차이 나요. 여기 A2항도 있겠죠. 여기 A12항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 칸 차이나? 10칸 차이 나겠네요. 그게 몇 개 있을까?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있겠죠. 10개가 10개 있으니까 100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한다? 100번 더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네. 근데 실제 숫자도 얼마 커졌어? 100 커졌네. 아, 공차 자체가 얼마구나? 1이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칸씩 커지겠네? 아, 그럼 얘도 똑같이 얼마? 100씩 커지겠네? 270이 되겠네. 똑같은 구조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은 그게 1부터 30항까지 합 S30이 될 거고 실제로 510이라는 값을 가질 거니까 몇 번? 정답 3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항수 차이를 모두 다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차기 때문에 공차로 표현할 수 있고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그렇죠?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8번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실제로 시험장 가서 설령 교과서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더라 해도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넘어갈게요. 자,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 AN. 봤더니 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 등식이 합골이야? 착골이야? 합골이죠. 대칭성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 더해서 빵이란 소리인데 그럼 내가 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곱하기 항수라고요. 자, 그럼 평균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댔지? 맨 처음 맨 뒤 더해서 평균 내자라고 했으니까 2분의 A의 M 더하기 A의 M 플러스 K. 여기다 뭘 곱한다고요? 항의 개수요. 선생님 왜 항의 개수 안 쓰세요? 는빵. 야, 개수인데 얘가 빵 될 리가 있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누가 빵 돼야 돼? 얘가 빵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빵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굳이 항의 개수 찾을 수는 있지만 안 찾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얘를 구하는 것 자체는 불필요하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빵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M 플러스 A의 M 플러스 K. 얘가 빵 된다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더 이상의 힌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미 주어진 조건을 내가 다 썼는가? 그걸 확인해야 돼. 얘는 써먹었어요. 근데 첫 번째 줄에 있는 첫째 항과 공차는 안 써먹었잖아요. 그럼 얘네를 뭐로?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한다면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오겠네. 그럼 얘는 첫 항으로부터 표현해볼까?
봐봐, 차이니까 공차로 표현할 수 있죠. 30이라는 그 첫 항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A5와 A3은 몇 칸 떨어져 있어? 2칸. 왜 2칸이야? 5에서 3을 뺐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 첫 항과 M항 사이의 차이는 2개 빼야죠. M 빼기 1항. 그래서 M 빼기 1만큼 공차 마이너스 D를 곱해주겠죠. 자,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첫 항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항수끼리 빼면 되죠. M 플러스 K에서 1을 뺀 것만큼 공차를 더해 줄 겁니다. 이 값이 얼마? 빵. 30, 30 묶이죠? 그럼 60. 그럼 봐봐. 이거 마이너스 D로 묶이죠? 근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D가 D로 바뀌겠죠? 그래서 D는 D 곱하기 M 빼기 1, M 플러스 K 빼기 1. 그럼 정리. D에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잘 봐. M과 K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 얼마? 1. 그럼 1 들어갔을 때 3이야. 3에서 2를 뺐어요. 그럼 얘도 무조건 무슨 수? 자연수. 근데 공차도 뭐라고 됐어요? 공차가 아니라 D 값도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60이라는 숫자를 만들라는 소리네? 어떠한 수를 곱해서 60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다 60에 뭐라고 불러? 약수라고 부르잖아요. 정확하게는 양의 약수라고 부르죠. 자, 따라서 D값의 개수는 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똑같네. 맞아? 자,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하면 정답 나오겠지.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기 때문에 지수에 1 더해서 곱해주면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실제로 D값은 12개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합고를 일단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왜 막혔어? 더 이상 뭔가 이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내가 어떤 조건을 안 써먹었지? 생각해봤더니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더라. 그랬더니 두 개의 자연수의 곱이 60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정체는 뭐다? 약수구나.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12개가 나왔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9번을 통해서 뭐 푼 거야? 합은 대칭의 구조를 이용한다를 한번 연습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보게 되면 수열 AN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SN이 N제곱 마이너스 10N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AN 즉 항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 N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SN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겠네.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떻게 풀 수 있어? 바로 AN 구할 수 있죠. 자, 얘 개수의 2배가 공차이기 때문에 2N으로 시작할 거고요. 첫째 항은 S1이나 똑같기 때문에 마구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도 1 넣었을 때 마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마이너스 11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가 언제까지 음수야? N이 얼마 들어갈 때까지? 5 들어갈 때는 음수죠. 따라서 정답 1번 5개 이렇게 판단해줘도 돼. 근데 두 번째 풀이를 보여줄게. 이건 식으로 푼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로 풀 거냐면 함수로 접근해 볼게요. 얘는 2차식, 그러니까 함수로 보면 2차 함수. 그럼 얘는 y는 n제곱 마이너스 10n이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자, 대칭 축 찾아볼까? 맨 앞에 마이너스 2 곱해 밑에 나눠 5죠. 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고 n값이 5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주황색 그래프 자체가 얘가 되는 건 아니죠. n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즉 이런 식으로 점만 찍혀서 나온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노란색 그래프가 이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왜 감소하고 있을까?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할까?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n에다 1, 2, 3, 4 넣는 거니까 S1, S2, S3, S4, S5 이렇게 되겠죠. 좀 칠판이 조금 좁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거 뭐야? S4, S5, 그다음 뭐 S6, S7, 땡땡땡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 A, S5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뭐 한다? 감소. 근데 여기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증가하기 시작하죠. 값들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규칙이라고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돼? 고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때 변화를 통해서 규칙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럼 볼게. S1. 얘는 그냥 A1과 같고 여기 대입하면 풀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음수네. 마이너스 9니까. 그것까지 되죠. 그럼 봐봐. 여기서 뭐가 변했기 때문에 S2가 된 거야? 1항까지 합, 2항까지 합이잖아요. 즉 뭐가 추가된 거야? A2항이 추가된 거예요. 맞아? 근데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다고요. 내려가고 있다고 값이. 왜 감소했겠어? 얘 때문에 감소했겠지. 제가 뭐기 때문에? 이 문제상에서는 얘가 뭐였기 때문에 음수니까 당연히 그 값이 감소하겠죠. 됐지? 자, 한 번 더 확인. 여기서 1로 갈 때 뭐가 변했어요? 3항이 추가됐어요. 아, 그런데 감소하고 있어요. 똑같이 무슨 뜻? 아, A3항 또한 음수구나. 됐지? 구조 파악됐어? 여기로 갈 땐 뭐? A4항이 추가되는데 얘 또한 뭐니까? 음수니까 작아지는 거구나. 여기서 뭐 추가돼? A5 추가되네. 그럼 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는 무조건 음수. 변화를 살펴봤을 때. 다 됐죠? 자, 여기 볼게. A5항에서 6항 넘어갈 때 뭐가 변했어요? A6항이 추가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요. 왜 증가하고 있을까? 그렇지. 얘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겠죠. 자, 똑같은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A7항도 양수, A8항도 양수, 다 양수겠죠. 그럼 언제까지 음수일까? A5항까지가 음수니까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해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풀이를 갖고 있고, 실제로 얘는 등차 수열에 국한된 문제 풀이를 하는 거고, 얘는 수열이라는 그 특징, 교육 과정상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그 규칙을 발견하는 변화를 바라보자 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푼 거죠. 어떻게 풀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얘로 풀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갈게요. 자, 11번 봤을 때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세 항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그러려면 간격이 똑같아야겠지? 그럼 A2, AK, A8. 6칸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가운데 꼈으니까 절반만 가야죠? 자, 즉 무슨 말? K 값이 5구나. 바로 튀어나오지. 자, 그 다음에 세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등비 수열에 대한 특징도 알아야 되네. 근데 일단 이 문제 풀고 나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게. 자, K 값이 5라는 것까지 됐어. 그럼 공차가 6이라는 거 알고. 그럼 봐봐. K와 A1을 구하라 돼 있어요. K는 5니까 A1만 구하면 되네. 자, 잘 봐. A1을 모르는 거죠? 근데 A1 자체를 구하면 그냥 답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얘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성할래요. 왜? 얘만 구하면 끝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한 칸 같잖아요. 차이잖아. 공차로 표현되잖아요. A1 플러스 공차 6. 얘는 몇 칸 갔어? 4칸 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A1 플러스 4칸 갔으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등비의 수열의 특징상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끝 두 개의 값의 곱과 똑같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A1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은 A1의 A1 플러스 24. 그럼 A1의 제곱 플러스 12A1 플러스 36이죠. 자, 36는 A1의 제곱 플러스 24A1. 됐죠?
자, 약분되고 넘어가면 12A1. 따라서 A1은 얼마구나? 3이구나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3이니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왜 내가 A1을 기준으로 분류를 했다? A1 자체가 정답이니까. 그치? 만약에 A2를 물어봤어. 그럼 난 A2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죠. 그럼 얘는 A2 빼기 6. 얘는 A2 플러스 공차 3번 갔으니까 18. 이렇게 문제를 구성할 겁니다. 그치? 자, 12번 넘어갈게요. 자, 12번 봤을 때 이제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시그마, 아까 등차 쌤이 설명한다 했지? 자,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 등비수열. 자, 등차와 등비는 구조가 똑같아요. 등차는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겠다. 등비는 똑같은 수를 곱해 나가겠다. 이거기 때문에 자, 합의 입장에서는 더하기를 계속 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똑같은 구조로 본다면 등비수열에는 어떤 구조로 가질까? 그렇죠. 곱의 구조로 가질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곱해 나갈 때 무슨 구조로 가죠? 대칭의 구조로 가집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 A3항 곱하기 A4항 곱하기 A5항. A에는 등비수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한가운데 있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칸 갈 때는 똑같은 공비를 곱할 거고요.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원래 곱해 나갔던 거를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나누겠죠. 그래서 곱하기 R분의 1. 그럼 얘 R분의 1 R 사라지네. 그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A4만 몇 번 곱하는 꼴? 3번 곱하는 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평균, 즉 한가운데 있는 항. 그러면 지수에 들어가는 게 누구? 항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자, 왜냐하면 똑같은 수를 더하기 때문에 항수만큼 곱하는 거고 얘는 계속해서 같은 값을 곱하기 때문에 지수의 항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차예요. 합의 반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구조라고 했으니까 곱이 아니라 나누기의 구조를 가질 거고 공차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으니 여기서는 뭐로 표현될까? 공비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이런 거. A2분의 A3 분수꼴 나누기 맞죠?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 한 칸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A2의 R 곱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약분되니까 누구만 남아? R만 남지. 역시 뭐로 표현돼? 공비로 표현되구나. 왜 공비가 하나밖에 없어? 2항, 3항 한 칸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등차와 등비는 같은 구조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문제를 풀어볼게. 자,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합차, 그 다음에 실수배에서만 분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등차일 때, 등비일 때는 합공식을 이용하면 시그마를 풀면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거듭제곱, 즉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보자. 그런데 봐봐. 이건 AK 제곱을 줬는데 얘는 지금 곱꼴이에요.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합차 실수배에서만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합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할 거야? 나는 전개할 겁니다. 그럼 전개하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AK의 제곱 더하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4배의 AK 더하기 1 되죠? 자, 그럼 분리. 자, 시그마 4배의 AK 제곱 더하기 시그마 4배의 AK 더하기 시그마 1 4 앞으로 빠져나가고 2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80이 되는 거죠. 자, 이 값도 4 튀어나오고 6이라고 했으니까 24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누가 문제야? 얘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죠? 이거 1이야? 아니죠. 1을 10번 더하는 거잖아요. 10이 되겠지. 그럼 다 더하면 정답 몇 번? 2번 나오겠습니다. 자, 시그마는 합차 실수배일 때만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유의해 주세요. 자, 13번. 자, 이거 수능 기출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학고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들고 왔어. 자, 첫째 항이 A인 수열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가 이 규칙을 만족시킨다. 근데 잘 봐봐. 규칙이 바뀌죠. 얘에서 얘로. 근데 그 바뀌는 기준이 뭐야? 3의 배수가 아닐 때, 3의 배수일 때. 자꾸 어디에 집착해? 3의 배수라는 것을 문제에서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힌트를 하나 줬어. A15항이 43. 무슨 항이?
15항이 43. 무슨 뜻이야? 15항이 43. 15 또한 뭐야? 3의 배수예요. 그럼 이 문제 딱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생각. 뭐의 배수를 잘 봐야겠구나. 3의 배수의 항들을 뭐 해야겠구나. 잘 관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됐지?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는데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규칙. 규칙을 발견하려면 변화를 봐야 된다. 됐지?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A랑 첫째 항을 A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항 찾을 거야. 봐봐. 얘가 3의 배수가 아닐 때 이걸 더하겠다. 얘가 3의 배수이면 1을 더하겠다. 그죠? 자, 3의 배수가 아닌데 홀수면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니까 결국 2를 빼겠다. 3의 배수가 아닌데 짝수면 여기 플러스가 될 거니까 2를 더하겠다. 되죠? 규칙은 쉬워. 그럼 봐봐. 예로부터 만드는 거야. 3의 배수 아니야, 홀수야. 2 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기 2. 그럼 보자. 3항 볼게요. 3의 배수 아니죠? 짝수지? 2 더하겠다. 2 더하니까 A. 변화를 자꾸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A4. 3의 배수네. 뭐 하겠다? 1 더하겠다. 했지? 2 빼고 2 더하고 1 더하고. 결국 1만 더하는 꼴이 되겠죠. 자, 아직 규칙 몰라요. 한 번 더 해볼게. 그럼 A 5항 만들 거야. 3의 배수 아니야. 짝수야. 2 더하겠다. 자, 그 다음에 AU 3의 배수 아니죠? 홀수죠? 2 뺄 거예요. 뭐 하나 더 해볼까? H7항 3의 배수네? 뭐 할 거야? 1 더 할 겁니다. 근데 이 순서는 바뀌긴 하는데 딱 보니까 결국 마이 2, 1이 계속 반복되네. 그럼 결국 얘네는 불필요하네. 값의 변화를 안 주잖아요. 그럼 계속 3개씩 거치면서 뭘 자꾸 더해 나가는 거야? 1을 더해 나가네. 거기까지 규칙 발견됐죠? 근데 우리 뭐 하자고? 3의 배수를 관찰하자고 했어요. 3의 배수 잘 봐야지. A. 그럼 A 플러스 1. 하나 늘었네?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규칙이 명확할 것 같은데. 자, 더 가자. A8, A9, A10까지 가볼게요. 자, A8, 3의 배수 아니야, 홀수야, 2 뺄 거예요. A. 3의 배수 아니야, 짝수예요, 2 더할 거예요. 3의 배수예요, 1 더할 거예요. A 플러스 3. 규칙 맞는지 확인. 우리 2 뺐고요, 2 더했고요, 1 더했고요. 아까와 규칙이 똑같네요. 여기 역시 영향을 안 주네, 값에. 뭐 체크한다 했죠? 그렇지, 3의 배수 체크한다 했지? 3의 배수 여기 있네, A 플러스 2. 규칙 발견. 하나 커지고 하나 커졌어요. 그럼 그 다음 3의 배수 뭐야? A12항은 A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와? A15항이 나오고 얘는 A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 값이 얼마라고 했어? 문제에서 43이라고 했으니까 넘어오면 A 값은 39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지. 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읽었을 때 계속 어디에 강조점을 주더라? 3의 배수에 강조점을 주더라. 그러니까 나 뭐 했다? 3의 배수의 기준으로 관찰했다. 그랬더니 규칙이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규칙, 즉 변화를 살펴봐야 된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무엇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수학적 기납법.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거. 하지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서술형으로 나온다든지 얘처럼 빈칸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어려운 걸 주지는 않을 거고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을 위주로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살펴볼게.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서 제곱꼴이네요. 자, 그걸 다 더했더니 밑에, 기억 밑에 있는 그런 수식이 나온대요. 그때 FG, 즉 가나를 구한 다음에 5를 대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자, 얘는 빈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단, 서술형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기점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무조건 뭐 한다? 이렇게 뭘 대입할 거냐면 초기 값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초기 값이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 얼마? 1. 그래서 1을 먼저 대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럼 가장 작은 값 얼마? 2죠. 그때는 2를 대입해서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1을 대입했을 때 1 대입할게요. 그럼 1 대입했을 때 얘만 살아남겠지? 마이너스 1. 여기에 1 대입했을 때도 마이너스 1. 아, 저 식이 성립하네요. 얘 먼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암기해 줘야 돼요. 이 표현은 무조건 써줘야 돼. 수학적 기납법 쓸 때는 항상 K번째는 항상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저 문구를 쓴 다음에 위에 주어져 있는 수식을 K로 바꿔서 한 번 더 쓰세요.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야. 소수령 나올 때도. 소수령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수령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빈칸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뭔가를 더한대. 근데 여기부터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잘 봐볼게. 자, 수학적 기납법은 뭐야? n이 k일 때를 성립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만족시키는 거야? k 플러스 1일 때가 만족하냐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냐를 볼 거기 때문에 결국 얘도 뭐냐면 수열에서 변화를 보겠다는 거야. 자, 이 식 있죠? 여기다가 k를 대입해서 썼잖아.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마이너스 1의 k의 제곱이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1의 k의 k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이 됐다 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은 k 플러스 1 대입한 거. 즉 k 플러스 1 대입한 거 그대로 또 써봐. k 플러스 1의 제곱 등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길다. 플러스 2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가정했을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 건 얘인 거고 실제로 내가 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누구? 얘란 말이야. 그럼 변화를 살펴봐야 돼. 자, 봐봐.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거 전에가 쟤죠. 즉 여기까지가 얘지. 거기다 뭐만 더했어? 뭐가 변화한 거야? 이만큼을 더한 거죠. 맞아? 그럼 얘는 성립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성립한다고 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주황색에다가 빨간색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좌변에만 더해? 아니죠. 우변에도 더해야지.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면 돼? 얘가 된다는 것만 보이면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할 때 k번째 써보고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써봐. 그다음에 뭐가 변했는지를 찾아. 실제로 걔를 더했더니 그게 되냐? 확인하면 돼. 그죠? 자,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 개 해볼게. 그러면 뭘 더할까요? 당연히 빨간색을 더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에 들어갈 거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2 k 플러스 1에 제곱 얘를 더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다 5 대입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6승 짝수니까 1 여기 5 대입하는 거니까 36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더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돼?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면 돼? 뭐가 나오면? 얘가 나오면 되는 거야.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니까 성립한다를 보일 수 있었겠지. 그럼 딱 구조만 파악할 수 있으면 네모 2분의 이거니까 이게 자체가 뭐야? 두 번째 들어갈 박스가 되겠죠. 여기에도 오너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에 6승이니까 얘 짝수승 1. 그럼 여기에 오너라는 소리지? 6 곱하기 7, 6, 7에 42. 그럼 두 개 더하면
정답 7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구조만 파악할 수 있으면 실제로 모든 것들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빈칸 채우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서술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어떻게 하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어떤 게 변화됐냐. 그럼 걔를 더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자, 객관식 마지막이에요. 자, 마이너스 7과 15 사이에 n개를 넣을 거래요. 자, 그 얘네들을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뭐 하겠다? 더하겠다, 더하겠다. 합하겠다, 합하겠다, 합하겠다. 무슨 말? 그치? 얘는 등차의 합이잖아요. 대칭성 쓰겠다. 그럼 적어볼게. 마이너스 7과 15 사이에 n개를 집어넣어서 다 더한대요. 대칭성 이용한다 했죠? 중간에 값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니까 뭐 한다? 맨 처음, 맨 마지막 알고 있으니까 쟤를 통해서 평균 구하면 되겠네. 그럼 평균 얼마? 더해서 2로 나누니까 4가 되죠. 그럼 4에서 항수 곱해야 되는데 n개야? n개에다가 2개 추가하잖아요. 그럼 n 플러스 2.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왔다? 합인 48 나왔다. 그럼 이거 얼마야? 12가 나와야 48 되죠? 그러니까 n 값은 얼마야? 10이 되겠지. 됐죠? n 나왔어. 그럼 공차 구해야 되네. 근데 얘네가 등차 수열 이룬 다음에 근데 여전히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얘와 얘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이 안에 10개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등차에서 합구조를 썼으니까 뭐 남았어? 차구조 써야죠. 차. 그럼 얘와 얘가 몇 칸 떨어진지를 보면 되겠죠. 한 칸. 항수 자체가 칸수네. 2칸. 여기까지 몇 칸? 10칸. 그럼 여기까지는 11칸. 11칸 떨어졌으니까 공차도 11번 더했겠죠. 근데 실제 값은 얼마 커졌어? 20이 더했지. 그러니까 11D 자체가 22가 된다는 소리니까 공차가 얼마구나? 2구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n값이 10이었고 공차가 2이기 때문에 2개 더하면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 2번이 될 겁니다. 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모두 다 합차로 볼 거냐, 곱셈, 나눗셈으로 볼 거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가 간략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수월하단 말이야. 그렇죠? 자, 14번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해 줘야 됩니다. 교과서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 많더라. 근데 그게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잖아. 교과서에 분명히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서술형 가서도 교과서에서 한 문제 실어놨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게 나오고 만약에 변별력을 갖게 낸다면 그 문제를 출제할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서술형에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됐죠? 자, 실판 좀 더러우니까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서술형 문제 5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